토트넘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최소 2,650만 달러라는 높은 이적료를 받으며 LAFC로 이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토트넘과 영국은 코웃음 쳤죠. 나이도 많이 들어 방출한 선수를 저렇게 높은 금액으로 데려가 아주 망하려고 작정했군. 온갖 조롱의 반응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첫 달 유니폼 판매 예상 금액 1억 8천만 달러, 해트트릭 달성, 예상 연간 수익률 최소 5천만 달러 이상, 한화 7천억 원 이상. 천문학적 액수에 토트넘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단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럼 왜 토트넘이 후회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 스포츠 잡지사의 브랜드 마케팅팀에서 근무 중인 조던 맥스웰입니다. 저는 매일 세계 축구 시장을 조사하고 여러 선수의 브랜드 가치를 연구해 오면서 스포츠 시장을 분석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최근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주제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적한다는 곳이 LAFC라고 발표가 된 순간 지난 15년간 분석해온 직감으로 손 선수가 불러올 경제적 가치가 적어도 수천억 단위라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손 선수에 대한 마케팅과 협업 등 준비를 대비해야 된다고 글을 올렸죠. 하지만 상부의 반응은 토트넘과 비슷하게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15년 전부터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해왔어요. 당시만 해도 서구 중심의 스포츠 마케팅이 주류였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시장을 간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의 구매력 증가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이적 발표가 나던 그 월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뭔가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야, 조던. 그 한국 선수 봤어? 토트넘에서 미국 리그로 간다는데 이적료가 장난 아니야. 동료 마크가 말했어요.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손흥민, LAFC 이적 확정. 이적료 2,650만 달러.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모든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 2,400만 명, 한류 열풍의 지속적 증가, 손흥민의 글로벌 인지도까지. 저는 즉시 상사인 토니 앤더슨의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토니, 큰일입니다. 손흥민 이적이 확정됐어요. 우리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토니는 커피를 마시며 저를 쳐다봤어요. 조던, 진정해. 그냥 늙은 아시아 선수 하나 이적한 거잖아. 뭐가 그렇게 흥미진진해?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토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어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토니,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에요. 손흥민은 아시아 전체의 아이콘입니다. 특히 미국 내 아시아계 커뮤니티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거든요. 조던, 자네 또 아시아 시장 얘기구나. 그만 좀 해. 33살 선수가 얼마나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겠어. 토니의 말에 저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흥민 LAFC 이적의 마케팅적 함이라는 제목으로요. 제가 그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총동원했어요. 손흥민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 아시아 각국에서의 인지도, 미국 내 한류 팬층의 규모, 스포츠 마케팅 역사상 아시아 선수들이 만들어낸 경제 효과까지. 보고서에는 제 예측도 담았습니다. 유니폼 판매량 연간 최소 50만 장, 스폰서십 가치 상승 최소 300%, 방송권료 증가 예상치까지. 모든 계산의 결과 연간 최소 5천만 달러, 한화로는 7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결론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저는 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참담했어요. 조던, 이건 너무 과장된 것 같은데. 아시아 시장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토트넘도 방출한 선수인데 그렇게 대단할까? 동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토니의 반응이었어요. 조던, 자네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네. 33살 아시아 선수가 미국 축구를 혁신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런 보고서는 우리 잡지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야.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인데 편견 때문에 무시당하다니. 토니, 제발 데이터를 보세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제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토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던, 이거는 여기서 끝. 더 이상 회사 시간을 이런 헛된 일에 쓰지 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 토니의 말은 제게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언젠가는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 레이첼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여보, 정말 답답해. 분명히 큰일이 일어날 텐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레이첼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당신이 옳다면 시간이 증명해줄 거야.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이 일을 추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막아도 제 개인 시간에 연구하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요. 손흥민이 정말로 제 예측대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회사에서의 좌절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이적의 파급 효과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적 발표 후 단 48시간 만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각종 스포츠 관련 사이트들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LAFC 공식 온라인 스토어의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이 이미 10만 장을 넘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반 만에요. 저는 급히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해봤습니다. 유니폼 한 장당 평균 가격이 $150니까. 이미 1,5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이 발생한 거였어요. 그것도 미국 내 판매만으로요. 전 세계 판매량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더 놀라운 건 소셜미디어 반응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손흥민 관련 해시태그가 2천만 개를 돌파했고, 틱톡에서는 손흥민 관련 영상들의 총 조회수가 10억 뷰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여러분,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 봤어요? 이틀 만에 10만 장이에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게 지속될까? 마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후에 저는 토니의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토니, 데이터를 보세요. 이틀 만에 이 정도 반응이라면. 하지만 토니는 제 말을 자르며 답했어요. 조던, 초기 반응이야 당연하지. 문제는 지속성이야. 이런 건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시들해져. 저는 토니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이번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이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개인적으로 LAFC 마케팅팀에 연락을 취해봤어요. 물론 회사 공식 채널이 아니라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습니다. 대학 동창인 브래드가 LAFC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브래드, 손흥민 이적 관련해서 내부 반응이 어때? 제가 물어보니 브래드가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어요. 조던, 정말 미쳤어. 구단 역사상 이런 반응은 처음이야. 티켓 예매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라고. 브래드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제 의견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토니는
제가 LAFC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막으려고 했어요. 조던, 회사 정책상 개인적인 접촉은 금지야. 오해를 살 수 있어.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는데 회사가 기회를 놓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개인 시간에라도 이 현상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주요 스포츠 브랜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나이키에서 LAFC의 추가 유니폼 생산을 제안했고, 아디다스는 손흥민과의 개인 스폰서십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전혀 예상치 못한 브랜드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애플,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까지 손흥민과의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이런 정보들을 모두 수집해서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회사에 제출할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어요. 제목은 손흥민 효과 초기 72시간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유니폼 판매량 예상치 300% 초과 달성, 소셜미디어 언급량 역대 최고 기록 경신, 주요 브랜드들의 러브콜 폭주까지. 모든 지표가 제 초기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여러분, 정말로 손흥민 효과가 대단해. 이제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조던, 너무 성급한 거 아냐? 아직 일주일도 안 됐잖아. 동료 제니퍼가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실제 경기를 아직 한 번도 안 뛰었잖아. 경기력이 어떨지 모르는데. 다른 동료 스티브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회의적인 반응이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트렌드를 놓치고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같은 스포츠 마케팅 전문 매체가 이런 현상을 놓친다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아내 레이첼과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계속 무시당하니까 정말 스트레스야. 분명히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레이첼이 저를 달래주었어요. 당신이 옳다면 곧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의 실제 경기가 시작되면 더욱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것 같았거든요. 주말 동안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각종 소셜미디어 분석, 온라인 쇼핑몰 트래픽 변화, 심지어 한인타운의 방문객 증가율까지.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열풍은 진짜였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인 휴가를 내서 직접 LA로 가보기로 한 거예요.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상사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직접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고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일찍 저는 LA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토니에게는 개인 사정으로 며칠 휴가를 낸다고만 말했습니다. 물론 손흥민 관련 조사라는 건 비밀로 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손흥민 관련 뉴스와 데이터를 체크했어요. 매 시간마다 새로운 기록들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LA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한인타운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곳곳에 손흥민 관련 현수막과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정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장님, 최근에 손님이 많이 늘었나요? 제가 물어보니 사장님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답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대단해요.
손흥민 선수 이적 발표 후부터 매일이 주말 같아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 손님들도 정말 많이 와요. 더 놀라운 건 그 외국인 손님들의 이유였어요. 손흥민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어제는 멕시코 가족이 와서 김치찌개를 주문하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만드는 법까지 물어보더군요. 식당에서 나와 LAFC 경기장 근처로 가봤습니다. 아직 경기가 없는 평일인데도 경기장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대부분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니 시카고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카고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아버지가 답했어요. 저희 아들이 손흥민 팬이거든요. 꼭 경기장을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비행기 표에 호텔비까지 만만치 않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요.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플로리다, 텍사스, 심지어 캐나다에서까지 손흥민을 보기 위해 LA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 아니 국제적 현상이었어요. 경기장 근처 스포츠 용품점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손흥민 유니폼은 입고될 때마다 바로 품절이에요. 주문을 넣어도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구체적인 숫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하루에 축구 유니폼을 10장 정도 팔았는데 요즘은 하루에 100장도 모자라요. 그것도 대부분 손흥민 유니폼이고요. 점장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오후에는 LAFC 구단 사무실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접촉은 할 수 없었지만 주변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구단 직원들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였고 사무실 출입구에는 각종 매체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 구단 직원과 커피숍에서 마주쳤는데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물론 공식적인 정보는 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요즘 정말 바빠요. 스폰서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려대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하루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티켓 판매량, 유니폼 판매량, 관광객 증가율, 주변 상권 매출 증가 등등. 모든 지표가 제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다음 날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LA 전역의 스포츠바들을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파악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건 비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스포츠바에서 만난 중년 백인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축구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또 다른 스포츠바에서는 젊은 여성 그룹을 만났는데 이들은 한류 팬이었어요. K-팝 좋아하다가 손흥민도 알게 됐어요.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이제 축구도 보게 됐고요. 이런 다양한 층의 팬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기존 축구 팬층뿐만 아니라 한류 팬, 아시아계 커뮤니티, 심지어 평소 스포츠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둘째 날 오후에는 LA 시내 광고 대행사도 방문해봤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미팅은 아니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어요.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던, 정말 미쳤어. 손흥민 관련 광고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도 줄을 서고 있다고.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친구 톰의 말이었어요. 구체적인 숫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만 손흥민 관련 광고 제안이 25건 들어왔어. 평상시보다 10배는 많은 거야. 그것도 모두 대기업들이고. 이런 현상이 광고업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이벤트 기획사, 마케팅 에이전시, 심지어 부동산업계까지 손흥민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주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벌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셋째 날에는 실제 데이터를 더 구체적으로 수집해봤습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트래픽 변화, 소셜미디어 분석, 심지어 구글 검색 트렌드까지 모든 지표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검색 키워드의 변화였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검색되는 키워드들이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 음식, 한국 문화, 한국어 배우기, LA 관광 등등. 손흥민 한 명이 한국 전체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틀 반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현상이었어요.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명백한 현상을 회사가 계속 무시한다면 정말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LA에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에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제출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현장에서 수집한 생생한 데이터들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토니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조던, 개인 휴가까지 내면서 이런 일을 좀 과도한 것 같은데. 제 열정을 오히려 문제 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변화는 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내 레이첼이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뭘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 레이첼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는데 한국 요리 레시피 사이트였어요. 당신이 손흥민 얘기를 계속하니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고 싶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레이첼이 요리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말? 갑자기 왜? 제가 물어보니 레이첼이 설명해줬어요. 당신이 LA에서 찍어온 사진들 보니까 한국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선수도 궁금하고.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는지 말이야. 더 놀라운 건 우리 아들 제이크의 변화였어요. 16살인 제이크는 평소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축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손흥민 경기 영상 좀 보여줘.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하던데. 제이크와 함께 손흥민의 과거 경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 아들이 단순히 축구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손흥민의 태도와 정신력에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아빠, 저 선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네. 힘들어도 계속 뛰고. 그래, 그게 바로 손흥민의 특별한 점이야. 실력도 뛰어나지만 정신력이 정말 대단해. 제가 설명해주니 제이크가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저런 정신력을 갖고 싶어. 아빠, 나 축구 배워볼까? 제이크가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한 건 정말 의외였어요. 그동안 어떤 스포츠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롤모델을 만나면서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주말에 저희 가족은 함께 한국 식당에 가봤어요. 레이첼이 직접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맨해튼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김치를 맛본 레이첼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와, 이 맛은 정말 독특하네. 맵긴 한데 중독성이 있어. 제이크도 불고기를 먹으면서 이거 정말 맛있다. 손흥민도 이런 음식 먹고 자랐구나라고 말하더라고요. 식당 사장님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정말 바빠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미국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와요. 어제는 한 가족이 와서 손흥민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날 저녁집에서 레이첼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당신 말이 이해돼. 이건 단순한 스포츠 현상이 아니라 문화 현상이야.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 제이크도 덧붙였어요.
아빠, 친구들도 손흥민 얘기 많이 해.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발표하는 애들도 늘었어. 다들 관심이 생긴 것 같아.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정말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구나. 제 가족만 해도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다른 가정들은 어떨까? 특히 미국 내 아시아계 가정들의 변화는 얼마나 클까?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다시 토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해봤습니다. 토니, 제 가족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손흥민 덕분에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을요. 제가 레이첼과 제이크의 변화를 설명하자 토니가 조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흥미롭긴 하네. 하지만 조던,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토니, 그래서 더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런 변화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정말 큰 이야기거든요. 제가 간절히 말했지만 토니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조사를 했어요. 제이크 학교 친구들의 부모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제이크 친구 마이클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이클도 갑자기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싶다고 하고. 손흥민 때문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우리 애가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면서라고 했어요.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였어요. 손흥민 한 명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죠.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레이첼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고, 제이크는 한국 브랜드 운동화를 갖고 싶어 했어요. 손흥민이 신는 브랜드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주말 저희 가족은 다시 한인타운에 갔어요. 이번에는 한국 문화 체험도 해보자고 레이첼이 제안했거든요. 한복 체험, 서예 체험, 한국 전통 게임까지. 제이크도 정말 즐거워했어요. 한복을 입어본 레이첼이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문화네. 이런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제이크도 아빠, 한국 정말 멋진 나라구나.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손흥민 한 명이 제 가족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수백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데이터나 숫자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효과는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갖고 이 현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제 가족의 변화를 체감한 지 며칠 후 스포츠 업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경기, 그리고 그 경기에서의 해트트릭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각종 매체들을 체크했어요.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티켓 가격이 평소의 10배까지 올랐다는 뉴스, 경기장 주변 교통이 마비됐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기가 끝난 후부터 시작됐어요.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폭발 상태였고 각종 스포츠 매체들이 긴급 특집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손흥민의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던, 내가 맞았나 봐. 이 정도 반응은 정말 예상 못했어. 마크가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날 오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소식들이었어요.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손흥민을 두고 치열한 스폰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터졌거든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브랜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계약금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조던, 이거 봤어? 제니퍼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나이키가 손흥민한테 연간 3천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기사야. 정말 어마어마하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터진 뉴스는 애플에서 손흥민과의 광고 계약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거였습니다. 스포츠 선수에게 이 정도 금액을 제시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이건 정말 미쳤어. 스티브가 기사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애플이 축구 선수한테 이런 금액을? 손흥민이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거야?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손흥민 다큐멘터리 제작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뉴스, 코카콜라와 펩시가 모두 손흥민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이었어요. 현대 자동차는 물론이고 토요타, 혼다, 심지어 BMW까지 손흥민과의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야. 동료들이 하나같이 놀라워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정리해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흥민 해트트릭 이후 24시간 글로벌 브랜드들의 러시라는 제목으로요. 이번에는 토니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토니의 사무실을 찾아가니 토니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조던, 들어와. 이야기 좀 해보자. 평소보다 진지한 톤이었습니다. 토니, 보고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제가 보고서를 건네니 토니가 꼼꼼히 읽어보더라고요. 몇 분 후 토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조던, 솔직히 말하면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이 정도 반응은 정말 예상 못했거든. 토니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토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 달간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말하니 토니가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럼 조던,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 토니의 질문에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어요. 먼저 방송권료가 폭등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경기장 네이밍 라이츠, 그리고 LA 전체의 관광 수입 증가까지. 하지만 토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조던,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되지 않을까? 한 경기로 모든 걸 판단하기엔. 그때 제니퍼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토니, 조던, 이거 봐요. 방금 터진 뉴스인데 LAFC 주가가 하루 만에 30% 올랐다고 해요. 저희는 모두 컴퓨터로 달려가서 주식 차트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LAFC의 모기업 주가가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해트트릭 이후 투자자들이 몰려든 거였어요. 이건 정말. 토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주식시장까지 움직이는 선수는 정말 드물거든요. 보통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날 오후 내내 더 많은 소식들이 들어왔어요. 패션 브랜드들의 러시도 시작됐거든요. 구찌, 루이비통, 샤넬까지 손흥민과의 협업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던, 이건 정말 스포츠를 넘어선 현상이야. 마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패션 브랜드들까지 움직인다는 건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 아이콘이 됐다는 뜻이지. 저는 마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손흥민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 소식을 나눴어요. 레이첼이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처음부터 옳았네. 정말 대단해. 제이크도 흥미로워했어요. 아빠,
이제 학교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겠어. 우리 아빠가 손흥민 열풍을 제일 먼저 예측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방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토니가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이 트렌드를 분석하고 예측해보자고요. 특히 다른 업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만의 독점적인 인사이트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건 토트넘 구단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토트넘 전 마케팅 담당자 데이비드 존슨으로부터 내부 소식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는데 데이비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조던, 시간 있으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목소리가 심각해서 저는 바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데이비드의 표정은 정말 착잡해 보였어요. 조던,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손흥민을 보내면서 완전히 계산을 잘못했거든. 데이비드의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묻자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숫자부터 말하자면 손흥민이 떠난 후 우리 아시아 시장 수익이 70% 감소했어.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의 스폰서십이 거의 전멸 상태야. 더 구체적인 숫자들이 이어졌어요. 유니폼 판매량도 참담해. 작년 대비 73% 감소했거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 유니폼이 차지하던 비중을 완전히 간과했던 거야. 저는 노트에 숫자들을 적어가며 들었어요. 이런 내부 정보는 정말 귀중했거든요. 방송권료는 어때? 제가 물어보니 데이비다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아시아 방송권료가 연간 300억 원 정도 감소할 예정이거든. 특히 한국 방송사들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어. 손흥민이 없으니 시청률이 보장 안 된다는 이유로.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스폰서들도 떠나고 있어. 현대자동차는 벌써 계약 갱신을 거부했고 삼성전자도 비슷한 입장이야. 손흥민이 있을 때는 줄 서서 스폰서 하려던 기업들이 이제는 관심도 없어. 저는 데이비드의 말을 들으면서 제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어요. 손흥민의 가치를 단순히 나이나 기량으로만 판단했던 토트넘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였죠. 그럼 구단 내부 분위기는 어때? 제가 물어보니 데이비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도 마. 구단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원들이 후회하고 있어. 특히 손흥민의 LAFC에서의 성공을 보면서 더욱 그래. 데이비드가 들려준 LAFC의 성공 스토리는 정말 놀라웠어요. 조던, LAFC가 손흥민 영입 후 한 달 만에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 약 2,392억 원이야. 우리가 잃은 돈과 거의 비슷해. 더 자세한 분석도 들을 수 있었어요. 유니폼 판매만 해도 한 달에 30만 장이 넘게 팔렸어. 우리가 1년 동안 파는 양과 비슷한 수준이지. 그것도 손흥민 유니폼만으로. 저는 이런 정보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토트넘의 실패 사례를 통해 손흥민의 진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혹시 구단에서 재영입을 고려하고 있어? 그게 가장 웃긴 부분이야. 데이비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구단주가 벌써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재영입 가능성을 타진해봤거든.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손흥민이 LAFC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연봉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데이비드가 충격적인 숫자를 말해줬어요. LAFC에서 받는 연봉이 우리가 마지막에 제시했던 금액의 3배야. 게다가 각종 보너스와 이미지 라이츠까지 합치면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스포츠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구나. 토트넘의 실수와 LAFC의 성공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혹시 다른 구단들의 반응은 어때? 제가 물어보니 데이비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들 충격받고 있어. 특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빅클럽들이 아시아 시장 전략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있거든. 어떤 식으로? 이제는 단순히 유럽에서 잘하는 선수만 영입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가치까지 고려하고 있어. 특히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지. 데이비드와의 만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팬들이 정말 화가 나 있어. 소셜미디어에는 구단을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특히 아시아 팬들의 실망이 정말 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야? 한국 팬클럽에서는 집단 항의를 했고, 일본 팬들도 비슷해. 심지어 일부 팬들은 LAFC 팬이 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어. 이런 팬들의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팬클럽 상품 판매량도 급감했고, 아시아 투어 때 티켓 판매도 예전 같지 않아. 손흥민 없는 토트넘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줄었지.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정말 귀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특히 토트넘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제 보고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면 구단에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뭐야? 제 질문에 데이비드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가장 큰 실수는 손흥민을 단순히 나이든 선수로만 본 거야. 그의 마케팅 가치, 특히 문화적 영향력을 완전히 간과했지. 축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 산업이거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 데이비드와 헤어지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제 예측이 맞았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토트넘의 실수가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례가 다른 구단들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토트넘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토트넘의 실수 손흥민 방출이 가져온 재정적 파급 효과라는 제목으로요. 이번에는 토니도 무시할 수 없을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가득했습니다. 토트넘의 내부 정보까지 확보한 저는 이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제 의견을 무시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업계 최고 권위지인 글로벌 스포츠 비즈니스 리뷰의 독립적인 기고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주말,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분석을 총정리했어요. 제목은 손흥민이 증명한 아시아 시장의 진짜 가치 편견을 넘어선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제가 몇 달간 조사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기사의 첫 부분은 토트넘의 오판으로 시작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힌 토트넘은 손흥민을 단순히 33살의 노쇠한 선수로만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아시아 시장의 거대한 잠재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완전히 간과한 치명적 실수였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했어요. 손흥민 이적 후 LAFC의 매출 증가율, 유니폼 판매량, 스폰서십 가치 상승, 방송권료 인상까지. 모든 숫자들이 제 초기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거든요.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문화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손흥민 현상은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을 넘어 문화 간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 명의 선수가 미국 내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자부심을 높이고 동시에 비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사 작성에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매일 새로운 데이터들을 추가하고 분석을 업데이트했거든요. 특히 데이비드로부터 얻은 토트넘 내부 정보는 기사의 핵심 부분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방출 후 단 2달 만에 연간 1,5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아시아 스폰서들의 이탈, 유니폼 판매량 급감, 방송권료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반면 LAFC는 같은 기간 2,392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했어요. 손흥민 현상은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 선수의 가치 평가에서 문화적 영향력과 마케팅 잠재력이 순수한 경기력만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사를 완성한 후 저는 글로벌 스포츠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마이클, 정말 중요한 기사가 있어. 꼭 검토해봐 줄 수 있을까? 이틀 후 마이클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조던, 정말 놀라운 분석이야. 이런 관점에서 손흥민 현상을 본 기사는 처음이네. 다음 주 특집으로 실어도 될까? 제 기사가 업계 최고 권위지에 실린다는 소식에 저는 정말 흥분했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기사가 발표되기 전날 저는 토니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토니, 내일 글로벌 스포츠 비즈니스 리뷰에 제 기사가 실려요. 손흥민 현상에 대한 종합 분석이에요. 토니의 표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조던, 회사 동의 없이 개인 기고를 개인 시간에 개인 명의로 한 거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 회사 명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아침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기사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연락은 LAFC 마케팅 담당자로부터였어요. 미스터 맥스웰,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와 미팅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심지어 애플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모두 제 분석에 기반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저를 무시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조던,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줄 몰랐어. 마크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토니의 변화였어요. 그날 오후 토니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거든요. 조던, 앉아봐. 이야기할 게 있어.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어. 토니가 예상치 못한 말로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내 분석이 완전히 옳았어. 정말 미안해. 토니의 사과를 받으니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토니, 이제라도 인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놓친 기회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말인데, 조던. 토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시아 시장 전담팀을 신설하려고 해. 내가 팀장을 맡아줄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내 기사를 보고 확신했어. 아시아 시장이 앞으로 스포츠 산업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너야. 토니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제 업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시아 시장 분석이 제 주 업무가 되었고 각종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컨설팅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제 기사가 업계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다른 스포츠 매체들도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구단들도 아시아 선수들의 마케팅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후 글로벌 스포츠 비즈니스 리뷰에서 저에게 올해의 마케팅 분석상을 수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손흥민 현상에 대한 선구적 분석으로 스포츠 마케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동료들에게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으니까요.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한 마케터의 자질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올해의 마케팅 분석상을 받은 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지위는 물론이고 업계 전체에서의 위상도 달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제가 예측했던 변화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다음 주 월요일, 토니가 저를 불러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조던, 아시아 시장 전담팀 규모를 확대하려고 해. 팀원을 10명까지 늘리고 예산도 기존의 5배로 책정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팀을 꾸려봐. 저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제 의견을 무시하던 회사가 이제는 제게 이런 권한을 주다니. 토니, 정말 고마워요. 최고의 팀을 만들어 보겠어요. 새로운 팀을 구성하면서 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마케터, 일본에서 온 데이터 분석가, 중국 시장 전문가까지. 정말 국제적인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손흥민 이후의 아시아 선수들을 발굴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은 손흥민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일본의 축구 선수, 한국의 야구 선수, 중국의 농구 선수까지 각 분야의 유망한 인재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타 스포츠로의 확산이었어요. 손흥민 효과를 본 다른 스포츠 리그들도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메이저리그, 농구리그, 심지어 미식축구까지 아시아 마케팅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LAFC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마케팅 컨설팅을 의뢰한 거예요. 미스터 맥스웰의 분석이 정말 정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어요. LAFC와의 미팅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손흥민 영입 후 구단의 변화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관중수가 평균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것도 매 경기마다요. 더 놀라운 건 관중 구성의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대부분 백인 남성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다양해졌어요. 아시아계는 물론이고 여성, 어린이,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까지. 스폰서십 가치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작년에 비해 스폰서십 수익이 400%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진출을 원하는 미국 기업들까지 줄을 서고 있어요. 이런 성공 사례를 보면서 저는 다른 구단들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실제로 여러 구단에서 아시아 선수 영입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조던, 우리도 제2의 손흥민을 찾고 싶어.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단순히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조언했어요. 중요한 건 그 선수의 문화적 배경과 팬층을 이해하는 거예요. 손흥민의 성공은 단순히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가치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 가족이 완전히 한국 문화 애호가가 되었거든요. 레이첼은 이제 한국 요리 전문가가 되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김치 담그기 클래스를 열기로 했어. 벌써 15명이 신청했어. 제이크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축구 실력도 늘어서 학교 대표팀에 뽑혔거든요. 아빠, 나중에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어. 아니, 손흥민 선수보다 더 멋진 선수가 되고 싶어.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우리 가족이 정기적으로 한인타운을 방문하게 된 거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정말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한인타운에서 정말 뜻깊은 만남이 있었어요. 한 한국인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 덕분에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비즈니스 분석이 아니라 문화 간 이해에 기여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아시아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책을 쓰기로 한 거였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 글로벌 스포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했어요. 책 집필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손흥민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선수들의 사례도 조사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젊은 세대의 변화였어요. 손흥민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미국 청소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축구 팬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진정한 한류 팬이 되어 있었어요. 1년 후 제 책이 출간되었을 때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아마존 스포츠 마케팅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책 출간 기념 강연회에서 저는 후배 마케터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한 마케터의 자질입니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문화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손흥민 선수는 저에게 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나 출신을 넘어서 한 사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는 법을 말이죠.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마케터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아시아 시장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경험한 깨달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회사에서 글로벌 다이버시티 마케팅 총괄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 세계 다양한 문화의 스포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으로 시작된 제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로 확장된 거죠.